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아탈란타. 자, 이 경기는 이제 슈퍼컵 경기고, 그리고 폴란드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양팀한테 있어서 이제 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음바페를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엔드릭도 지금 영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떠난 선수로는 대표적으로 좀 라파마린, 그리고 나초가 이제 지금 팀을 떠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은퇴로 인해 좀 팀을 떠나게 되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이제 케텔라레를 완전 영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노아의 공격수였던 레테기를 포함, 그리고 이제 고드프리, 그리고 술레마나 등을 이제 영입하며 바쁜 이적 시장을 좀 보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영입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다만 근데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입도 영입이지만 이제 뭐 미란추크, 오콜리, 그리고 뭐 자파타, 그리고 이제 캄비아기와 같이 임대를 보낸 선수들을 좀 완전히 좀 떠나 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선수단 정리를 크게 한 그런 좀 아탈란타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영입권 및 방출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음바페까지 오게 되면서 이제 갈락티코 3기를 구축하게 되었고, 지금 중원부터 공격진까지는 굉장히 지금 막강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일단 뭐 미들진 같은 경우에는 벨링엄을 중심으로 지금 뭐 발베르데, 뭐 카마빈가, 뭐 추아메니 등이 있고, 그리고 공격진도 지금 음바페, 뭐 비니시우스, 이제 호드리구, 그리고 엔드릭도 전반적으로 초호화의 좀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이번 시즌의 좀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레알 마드리드가 부상 관리만 좀 잘 한다고 하면은 이번 약간 시즌에서는 충분히 좀 뭐 무난하게 좀 대권 다시 또 노려볼 만한 그런 좀 전력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을 장악하며 이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음바페가 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 옵션이 더 좀 다양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대체적으로 공격 퀄리티 또한 더 좋을 수 있다 보니, 이런 점을 좀 토대로 아탈란타 상대로 공격에서도 더 우세한 면모를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이제 음바페가 이제 좀 오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더 좀 껄끄러울 수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음바페를 1대1로 막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 이제 좀 두세 명이 좀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이제 빈 공간이 좀 창출이 좀 잘 되고,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좀 득점 기회 창출이 보다 더 쉬울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카마카, 그리고 스칼비니, 자니올로 등 주축 선수들도 지금 대거 결장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전력이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탈란타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슈퍼컵 우승팀은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승부는 경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잠깐 좀 연락 와가지고 바로 좀 처리를 했는데, 네, 아무튼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뭐 레알 마드리드 승에 6.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슈퍼컵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프레드릭스타드 대 헤우게스. 자, 우선 프레드릭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헤우게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프레드릭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리그에서 지금 5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나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프레드릭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좀처럼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격 전개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득점력도 지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휴식기 이후에 이런 약간 프레드릭스타드의 득점력을 봤을 때 일단 뭐 멀티 득점 이상을 한 경기가 단 한 경기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뭐 0골에서 뭐 한 골 정도로 평균적인 좀 득점력이 낮은 편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프레드릭스타드가 좀 다른 팀들에 비해 공격력이 좀 떨어진다. 네, 이 점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해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연패로 인해 지금 리그 꼴찌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최근 이제 해우개선의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일단 뭐 사네피오르와 보데글림트 상대로 이제 4골을 실점하며 수비가 많이 좀 붕괴되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대팀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면서 원정에서의 그런 수비가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 해우개순의 그런 좀 수비는 불안정한 요소가 좀 많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보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이제 프레드릭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부터 좀 천천히 좀 빌드업을 해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해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처럼 좀 라인을 올려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이제 해우개순이 좀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이 들어가요. 자, 다만 근데 지금 프레드릭스타드가 수비가 좀 견고하다 보니까 해우개순이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좀 쉽게 수비를 좀 뚫기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라인이 올라간 해우개순을 프레드릭스타드가 더 공략하기 좀 쉬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적으로 해우개순이 나선다고 해도 솔직히 큰 수확을 좀 낼지는 다소 좀 의문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해우개순 같은 경우에는 매번 라인을 올리다가 되려 좀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그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프레드릭스타드의 그런 저조한 득점력이 좀 발목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고 흐름이 좋지 못한 원정 해우개선 상대로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프레드릭스타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프레드릭스타드 승, 좋은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헐시티 대 세필드 웬즈데이 리그컵 1라운드. 자, 일단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는 리그 첫 경기부터 이제 플리머스 상대로 무려 4대0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원사이드한 경기로 이제 흘러갔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리그 첫 경기부터 좀 최상의 경기력을 보인 좀 세필드 웬즈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헐스티 같은 경우에는 홈 이점을 많이 받는 팀으로 이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지만 직전 경기 이제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 뭐 조직력 또한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리그 좀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벌시티의 지금 뭐 폼이 완전히 좀 끌어오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조직력도 좀 생각보다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좀 헐시티를 믿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핵심 득점원이었던 이제 필로진과 더불어 이제 주축 수비수였던 제이콥 그리브스까지 팀을 떠나면서 전력 손실도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렸을 때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비해 좀 전력이 약해진 그런 좀 헐시티라고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쵸. 아무래도 근데 이게 좀 컵 경기다 보니까 양팀의 좀 라인업적인 변수도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고, 약간 좀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뭐 리그 극초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라인업을 양팀 다 뭐 크게 좀 조정할 것 같진 않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좀 현재 뭐 흐름이나 좀 경기력을 놓고 약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헐시티가 뭐 홈이라고 해도 지금 세필드 웬즈데이에 비해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세필드 웬즈데이가 좀 훨씬 더 좋았고, 그리고 확실히 좀 더 이런 공수 밸런스나 약간 이런 좀 경기력적인 부분도 세필드 웬즈데이가 더 좀 나았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세필드 웬즈데이가 좀 더 흐름을 이어가는 약간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웬즈데이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오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헐시티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즈 대 미드즈브로. 자, 일단 미드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에 반해 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치그레이가 토트넘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서머빌, 그리고 카마라와 같은 이제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제 팀을 떠나면서 이전에 비해서는 전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네. 저거기가 이제 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승격에 성공했으면은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좀 승격에 실패하다 보니까 전력에서의 그런 좀 손실도 같이 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핵심 선수들의 그 좀 이탈은 이제 리즈 입장에서도 타격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리즈의 그좀 이적 시장권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리즈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승격팀인 포츠머스 상대로 난타전 끝에 이제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만들며 이제 3대3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포츠머스 상대로 좀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었을 정도로 경기 내용은 괜찮았지만 좀 수비에서 크게 흔들리면서 대량 실점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 리즈의 수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안한 면모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리즈가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그리고 미드즈브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좀 힘을 쓰다가 역습을 통해 종종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미드즈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시즌 역시 뭐 너무 이렇게 공격적이기보다는 후방에서부터 뭐 천천히 좀 빌드업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즈에 비해서는 공격 템포가 느릴 수도 있다. 네, 이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이전에 비해 전력이 약해진 지금 리즈라고 해도 미들즈브로보다는 객관적인 전력이 더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지난 시즌 전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수비가 많이 불안정한 리즈를 믿고 1.4대 승배당을 가져가기는 배당 대비 좀 리스크가 커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들즈브러가 좀 발목을 잡아도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일단 뭐 지금 리즈의 굉장히 좀 불안정한 수비,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미드즈브러 뭐가 뭐 이제 수비도 굉장히 좀 나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1.4대 리즈 승은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리즈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요거는 언오바는 네,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리즈도 좀 수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드즈브로 상대로 좀 충분히 실점할 것으로 보고, 그 미드즈브로도 이제 홈 리즈 상대로 확실히 좀 공세를 좀 막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배당으로 리즈 햄무월부 안 그러면 2.5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